강직 척추염은 왜 생기는 걸까?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특정 유전자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체육 수업 시간을 받을 때 스트레칭을 하다가 이게 다리에서 약간 소리가 나더니 그때부터 쭉 아프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른쪽 고관절 부분이요.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가지고 누워서는 절대로 못 자고 항상 그 침대 같은 경우에 벽이랑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여기에 베개를 딱 대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등받이처럼 해가지고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고 막 그랬었어요. 염증은 눈에도 나타났다. 여기에 피곤하거나 그럴 때 계속 가렵고 그래가지고 계속 긁으면은 보통은 괜찮았는데 요즘은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긁으니까 완전히 여기가 살이 뜯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유연해졌는지 한번 봅시다. 형 한번 일어나 봐요. 증상은 형 종민 씨에게서 먼저 시작됐다. 쭉 강직 척추염 진단 9년 차. 오른쪽으로 쭉. 꾸준히 치료를 해와 더 이상의 진행은 없이 잘 유지되고 자, 있다. 반대쪽으로 쭉. 더더더더더더더더. 목은 많이 유연하니까 이게 굳지 않도록 스트레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생은 아직까지 형보다는 조금은 덜한 상태인데 형이 하는 거 옆에서 잘 운동하는 거 배워가지고 형보다 더 자주 하는 게 좋아요. 형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 HLA-B27. 이는 인간 백혈구 항원이다. 인간 백혈구 항원은 클래스 1, 2, 3로 나누게 되고 클래스 1이 A, B, C의 카테고리를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HLA-B까지가 되겠고 그 중에 27이라는 넘버링을 갖고 있는 게 HLA-B27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HLA-B27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강직성 척추염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관절염 유발 단백질이 다른 면역 세포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절염 유발 항원에 대해서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항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 독성 T세포 외에 자연 살해 세포라든지 T세포라든지 그런 면역 반응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포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수많은 단백질을 만드는 기관이죠. 거기에서 단백질을 좀 꼬임을 이상하게 하는 아주 잘 꼬여지지 않는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단백질에 의해 가지고 또 2차적인 염증 반응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전체 성인의 4.6%가 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직 척추염은 유병률에서 남녀 간 성비 차이가 도드라진다.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3.6배 높은 것이다. 지금 형제가 동일하게 HLA-B27이라는 유전자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 유전자는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있는 경우에 한 100배 정도 질병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모두가 다 발생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20명 중에 1명 정도만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행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게 강직성 척추염이 있다라는 거랑은 동일시되지 않는다. 본인이 나중에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자식도 그러면 자기처럼 강직성 척추염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묻습니다.
자식을 몇 명이나 낳으실 생각이에요. 한 20명 정도 낳는다고 하면은 그중에 한 명쯤은 실제로 강제척추염을 나중에 앓게 될 수도 있는 그 정도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입시학원에서 상담 교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종훈 씨. 그가 강직 척추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었던 건 증상이 시작됐을 때 빨리 대응했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때쯤인가 약간 좀 그 다리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혹시나 이제 형이랑 비슷한 증상인가 아닌가 해서 이제 확인차 병원으로 갔는데 보통 이제 엄청 아플 때는 저희 집에 이제 목발이 있어서 그걸 이제 짚고 다녀야 될 정도이기도 하고 보통 자고 일어났을 때 많이 그러고요. 장시간 서 있었을 때는 이제 조금만 휴식을 취하면 네, 괜찮아지고 아직은 제가 이제 초기 증상이라서 형보다는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형 덕분에 이 병을 빨리 초기에 알게 돼서 저는 심해지지 않은 거니까 형한테는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본인의 통증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을 동반한 등허리 통증, 엉치 엉덩 통증이 내가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시작할 때쯤 저절로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거운 부분이 그런 운동이나 활동을 통해서 더 악화되는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호전이 되는 양상이라면은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1,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추천드리고요. 근데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척추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장기도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피부에 건선, 피부 병변이 생길 수도 있고 안구를 침범하는 포도막염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염증성 장염 예전에 앓았다 뭐 이런 병력이 있으면은 허리 통증과 같이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